반갑습니다. D협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현대모비스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잠정 실적을 내놓았거든요. 전반적인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긴 나왔는데 우선은 알아야 될 게 현대모비스가 지금 저평가인지 혹은 지금 저평가라서 고평가일 수도 있죠. 근데 저평가라서 미래성이 밝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현대모비스 이번에 잠정 실적 결과를 보면 향후 매출 하락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긴장하지 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방법을 채택을 해서 매출 하락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익성도 밝아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우선 2024년도 2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도 13조 8천억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14조 6천억으로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영업이익도 기존의 5,400억 대비로 보면 6,300억으로 올랐고요. 당기순이익은 더 올랐어요. 8,624억에서 9,977억까지 거의 1조에 가까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전년비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4% 떨어졌지만 전분기 대비하면 17% 오른 게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전년도랑 전분기 대비로 훨씬 많이 오른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이 이유가 이제 종속법인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이 종속법인의 이제 지분법에 따른 수익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2024년도 2분기는 매출액 외형 성장은 있었지만 하지만 매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볼륨이 축소가 되었다. 전년도 대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랑 전분기 대비로 다 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지금 캐즘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전기차에 관련된 전동화 그리고 부품 제조 그리고 모듈까지 전반적으로 산업군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품 제조랑 모듈 쪽은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은 바로 전동화 부분이에요. 오른쪽 글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모듈 조립 그리고 전동화 매출 감소. 정확하게 말하면 전동화만 감소죠. 근데 같은 사업 부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전동화 감소는 이제 완성차 물량 감소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부분이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밑에 적혀 있네요. 친환경차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고 믹스 영향이 덕분에 어, 많이 적자 부분이 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전기차는 마이너스 34%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21.5%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태고요. 제일 큰 사유는 당연히 전동화 배터리 셀 가격이 하락이 된 부분이 커요. 전년 동기로 마이너스 42%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일부 차종의 셀 매출이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급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급 전환은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현대차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급 전환 부분으로 향후 이제 지금은 일부 차종이죠. 근데 향후 현대모비스가 이제 셀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사급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매출이 줄어들 예정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전기차 물량 감소로 인해서 고정비가 부담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매출 부분에 있어서 전체 매출이 아니에요. 그 전기차 사업 부분, 그러니까 이쪽 부분요. 모듈 및 핵심 부품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고정비 관련된 부분이 단위당 고정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품질 비용 인식 등으로 적자가 지속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품질 비용은 품질상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비용으로 생각하면 돼요. 품질상 발생한 비용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속성은 없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비용은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4천억 정도였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 일시적인 비용이다 보니까 추후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향후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AS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글로벌 수요 강세 지속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미주, 북미 쪽이랑 유럽 쪽을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AS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동차 고장나면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AS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사급 진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분기 전동화 매출 감소 설명이에요. 2분기 때 보면 이제 배터리 셀 사급 전환으로 향후 전동화 부문의 매출은 둔화가 되나 이익률은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 이 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동안 배터리 셀 부분은 현대 모비스가 받아가지고 모비스가 있습니다. 배터리 3사가 있겠죠. 셀을 이제 셀 메이커로부터 받아가지고 자체 조립을 하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모비스의 사업 부분에서 적자를 유일하게 내는 사업 부분이 바로 배터리 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동화 부분이거든요. 이 전동화 부분을 이제 사급 체제로 해가지고 현대차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이제 배터리 관련 부분에서 매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죄송합니다. 수익을 잘 못 내는 적자를 내는 부분을 이제 자기들이 케어를 안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러한 부분에서 매출은 줄어들지만 수익성은 개선될 확률이 있다.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에요. 신규 출시 차종 배터리 셀 조달 방식을 직접 매입해서 완성차, 현대차죠, 현기차, 완성차 사급으로 전환하면서 회계처를 변경, 이게 매출액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한마디로 적자 보는 사업 부분을 현대차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모비스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모비스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거 보도록 할게요. 밴드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 차트가 뭐냐면 우선 왼쪽에 PER 차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PBR 차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밴드입니다. 스프레드 아래 위로 해가지고 고평가 구간에 있는 밴드랑 저평가에 있는 밴드 사이에서 보통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파란 선이 주가인데 딱 맞게 지금 위에 있는 PER 15.9배 그리고 밑에 있는 PER 4.6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PR 차트가 적용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의 모비스는 둘 다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표본이 잘 잡혔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PBR 차트입니다. PBR 차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 차트를 보면 지금 고평가 구간은 0.7배예요. 그리고 저평가 구간은 0.4배이고요. 중간값이 이제 0.5배랑 0.6배가 있는데 지금 모비스의 주가는 0.5배에서 0.4배 사이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평가가 맞는 겁니다. 저평가가 맞죠. 그러면 지금 저평가가 맞으면 향후 미래성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미래성이 있는지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글로벌 미국과 유럽의 재고 추이 그리고 기아차의 미국 유럽 재고 추이를 가지고 왔어요. 재고가 2020년 2020년도랑 2021년도 사이 쪽에는 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재고가 좀 많이 줄었다가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적정 재고는 이 정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고가 현재 확실히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재고가 부족하다는 말은 향후 생산량을 늘릴 확률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비스의 향후 매출 부분은 좀 높아질 확률이 있다. 가능성은 크다라고 추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매출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추정이 된다는 말은 미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모비스의 주가랑 배당의 이제 관계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검정선이 주가이고요. 그리고 녹색선이 배당입니다. 보면 배당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따라와요. 그리고 배당을 낮추면 주가는 다시 배당 낮춘 대로 주가도 떨어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올리니까 좀 한 발 앞서서 올라가긴 했지만 배당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배당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영업이익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주당 순이익인 EPS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EPS의 관계가 따라가지가 않아요.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검정선이 주가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이 EPS인데 EPS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일단 여기는 떨어져요. 올라갈 땐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 보면 주당 순이익 EPS가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관계성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따라간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모비스가 어떠한 주주 친환경 정책을 펼치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모비스의 이번에 발표한 자료인데 주당 1,000원 중과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024년 6월 말 보유한 주주 대상으로 8월 13일 오늘 이제 배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2024년도 1,630억 원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이걸 2분기 안에 다 끝났거든요. 우선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당을 잘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3분기 때, 4분기 때 배당을 어찌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랑 4분기 때 배당을 더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했고요. 차트라든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